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자, 앞선 시간에 이걸 이제 봤는데, 음, 우리가 이제 가장 훌륭한 리더, 그죠? 이제 역사상, 역사상 가장 이 훌륭한 군주를 꼽는다면, 요, 순, 우, 이겁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에, 군왕을 최고의 군왕으로 꼽습니다.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자식으로 이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자신의 아들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임금이다. 아주 훌륭한 인물에게 군왕의 자리를 승계를 한 거지.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 뭐 이런 세습적인 부분으로서의 이 그 군왕의 그 계보도 이런 계보도는 어 후대에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에 저 때에는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요임금은 이제 뭐 역사상 가장 우선적인 이제 임금이죠. 예. 요임금 때 이제 하늘에 해가 10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임금이 이 누굽니까? 예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예를 불러서 이 하늘에 이제 해를 9개를 다 쏘아서 이제 격추를 시키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이 해 하나까지 없애려고 하다가 저것마저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겠다 해서 하나는 놔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세상에 해가 하나가 있죠. 자, 이제 아무튼 이 요임금 때 이제 술이 처음 만들어지죠. 누룩이 어느 날 곡식을 놔뒀는데 그게 이제 누룩으로 해서 발화가 돼서 달콤한 술이 만들어진 거. 이제 그걸 마시고 이제 취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임금이 절대로 이것을 이제 마시지 못하게 해라. 예. 이제 아무튼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경우에는 항하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로잡은 임금이. 그래서 우임금이 얼마나 솔선수범했느냐면, 우임금이 이제 강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우임금의 다리에 있는 다리털이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민다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맨질맨질한 지금 뭐 레이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민다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이제 강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이 일을 많이 했으면 깡 마른 아주 마른 이제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마디밖에 없는 그런 다리에다가 이 살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리 털이 다 닳아가지고 물길에 다 닳아가지고 다리 털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만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임금들이 바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를 역사상 가장 좋은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군주라고 한다면 누굴 꼽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세종이죠. 이 세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우리 그 역사상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한글 창제도 한글 창제이지만 이 그 세종대왕 때 바로 이 그 정전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도 했죠. 육진을 개척해가지고 개척했고 대마도를 정벌 하고 이게 바다로 육지로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그 열심히 했던 그런 군주가 바로 세종이다. 이 세종이라고 하는 이 임금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임금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종 이후에 훌륭한 임금이 바로 정조죠. 예, 정조라고 하는 임금. 그래서 제2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영정조 때가 이제 부흥기인데 특히 이 정조의 경우에는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한다면 세종을 꼽고 물론 이 세종이 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태종 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종이라고 하는 군주가 예, 우리에게 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 태종의 존재는 세종이 있음으로 해서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음, 자, 아무튼 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는 요임금, 우임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임금 때 불리어진 노래가 있어요. 강구가무라고 하는 노래와 격양가입니다. 격양가. 이 강구가무, 이 강은 편안할 강, 이렇게 되죠. 편안할 강자가 되고, 이 구자는 네거리 구자입니다. 네거리, 이 사거리죠. 사거리. 네거리 구자. 그 다음에 노래가자, 춤출 무자. 그러니까, 네거리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노래하고 춤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떤 모습일까요? 볼까요? 예. 이바증민이죠. 자, 이바증민입니다. 설립자, 나자. 예. 이 증자는, 찌다. 힘이 오르다. 여기, 맨 밑에 여기가 이제 불화죠, 불화. 이 불로 이렇게, 불로 지피면 위에 김이 오르죠. 김이 막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일하니까 올라가죠. 올리다. 그 다음에 많다. 그리고 증은 임금 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은 또 많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묻 생명 이렇게 하죠. 묻 생명 모든 생명 이러잖아요. 그래서 묻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묻증 마늘 증 힘이 오를 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증자입니다. 증자 이바 증민 이렇게 되죠. 이바 증민 그 다음에 이제 막비 이 비자는 이 안일비가 됩니다. 안일비가 되고 상자비가 됩니다. 상자 네, 상자요. 상자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쭉 집어넣죠. 네, 상자에 집어넣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바 증민 막비 이극이죠. 막비 이극 이 자는 너 그대 이렇게 되죠. 너 그대 이렇게 됩니다.
2인칭입니다. 2인칭. 너의 지극함, 저기, 비자는 안일비, 부정어로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안일비, 상자비, 이 상자는 상자인데, 나무 상자가 아니라 어떤 상자요? 이렇게 대로 이렇게 만든, 얽어서 만든 대나무 상자 비자입니다. 대나무 상자 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빗자는 대나무 상자 빗자입니다. 청자는 뭐라고요? 마늘증, 임금증, 그다음에 김이 오를 증,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바 증민 막비 극자는 이제 지극할 극이 되죠. 지극하다. 어, 그러니까 나를 바로 세운 거. 그죠? 나를 바로 세운 거. 여기서는 뒤에 증민이 있기 때문에 증민은 많은 백성, 여러 백성, 묻 백성, 이러죠. 묻 백성. 뭐 이러니까 뭐 묻 백성?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백성이 되겠죠. 증민 이렇게 하면 백성입니다. 백성. 증민 이렇게 되면 우리 백성. 그죠? 우리 백성들을 바르게 세운 것은 즉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증민 우리 백성들을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이렇게 되겠죠. 만든 것은 막비극입니다. 너희자라 했습니다. 너의 지극함 아님이 없다입니다. 너의 지극함 아님이 없다. 자, 너의 지극함 아님이 없다. 너희자 비자는 이제 대상자 비 안일비 이렇게 되죠. 자, 대상자 안일비 망은 말 막자 이제 막 막은 이제 부정어예요. 아니다 말 막자 안일 막 이제 없을 막 이렇게 이 부정어로 쓰입니다. 아님이 없다 이제 없을 막 자, 이렇게 없을 막 비자 대상자비 안일비 너희 뭐 지극할 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증은 증은 뭡니까? 밑에서 불을 떼니까 기니 어를 증. 그 다음에 뭡니까? 마늘 증. 그죠? 무증 뭐 이렇게 자, 여기
불식, 부지불식 그러잖아요. 부지불식.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식, 뭐,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식, 알지인데, 요 식자는 뭐, 느끼다 정도 해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따를 순자죠. 따를 순자. 임금의 칙, 말씀. 임금의 법. 임금이 정해주신 규칙에 따르고 있다. 순지칙. 그러니까, 이, 느끼지도 알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뭐 임금님이 뭐 내한테 뭘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임금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편안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그것처럼 뭡니까? 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어떤 때는 어떤 지침이 되어주고 어떤 때는 참 리더자가 되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쭉 끌어가면서 도와주고 여러 부분들을 서리 소문 없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뭐 있기는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는 그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그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 강구가무 거리에서 편안하게 노래하고 춤추다라고 하는 강구가무의 노래처럼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음덕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규칙처럼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되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촥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그 삶이 편안했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편한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계에서 물건 잃어버려도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남의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놓고 본다면 바로 이제 이런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너무 앞서고 법이 사람의 위에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규칙을 자꾸 만들다 보면 그 규칙에 결국 사람의 일상이 매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에 뭐 해라, 3명, 4명, 5명. 참, 이런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사실은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요 부분입니다. 편안한 태평성대의 저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구, 가무. 자, 이 유명한 태평성대의 노래입니다. 태평성대의 노래.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임금의 법이 시스템이 촥 자리하고 있는 거죠. 예, 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이다. 자, 이 격양가, 이거 한번 보세요. 격양가. 이 격양가는 이제 그 요임금 때, 노인이, 밭을 갈던 노인이 이 땅을 이렇게 나무 짚은 짝대기죠. 이런 짝대기로 이 땅을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부르던 노래가 격양가입니다. 요 칠격자의 흑양, 칠격, 흑양이죠. 칠격, 이 흑양이 됩니다. 그래서 격양가, 흙을 치면서 부르던 노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격양가입니다. 격양가, 예, 그죠? 예, 격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치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한 노인이, 이제 언덕에서 밭을 갈다가, 쉬면서, 이렇게, 어,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는 이 임금님들이 이 정사를 보는 그 사이사이에 거리에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자주 다녔대요. 이제 조심 모르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랬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격양가, 자,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이 시내를 거닐면서 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강구가무. 편안하게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부르던 이 노래도 이렇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격양가를 들으면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예, 자, 일출. 해가 뜨면 지을 작자잖아요. 일하고, 자, 일출이작. 해가 뜨면 일하고, 이제 일몰이죠. 출몰, 이제 일몰, 이제 들어가면, 그죠? 해가 지면 쉰다. 그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그리고 뭡니까? 이 착은 뚫을 착자입니다. 뚫다. 촥 이렇게 파는 거죠. 뚫다, 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뚫어서, 마시고, 자, 목이 마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어, 목이 마르면, 이렇게 되겠죠. 예,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서 마시고, 자, 배고프면, 이렇게 되죠. 배고프면, 팥을 갈아서 먹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밭갈경, 이렇게 되죠. 예, 뚫을 착, 자, 뚫을 착. 착, 팔착, 뚫을 착, 이 밭갈경, 경, 예, 밭갈경이에요. 밭갈경. 자, 이제 마실, 그 다음이죠. 어, 먹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은 마시는 거고 밥은 먹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 물 먹다. 이거는 틀렸죠. 예, 물 먹다. 틀렸어요. 물은 마시다. 물을 마시다. 여기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물 먹다 이러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물 먹다 이래요. 물은 마시는 겁니다. 자, 착정이음, 이제 경전이 식, 그죠? 경전이 식입니다. 밭, 밭전자죠. 밭을 갈아서 식 먹으니, 재력, 임금의 힘, 그 다음에 우아, 우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되죠. 목적어가 되죠. 나에게, 나에게 임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어디에 있는가? 그죠? 뭔 소용이냐? 임금이 지금 내한테 뭐 해주는 게 있나? 이거죠. 임금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임금이 공권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뭐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삶을 유린하게 되죠. 그 종수곽탁타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송팔대가 중에 한 분인 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이 종수곽탁타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무를 심는 곱추, 그러니까 등이 굽은 나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수, 이 곽탁타라고 하는 사람이 종수, 나무를 심다라고 하는 나무 심는 곽탁타의 전기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나무 심는 사람이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야기 말미에 이래 보면 나무를 심는 것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에 끌어들이면 어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는데 예컨대 이겁니다. 어떤 고을의 현감이죠. 예, 현감 관리가 이제 그 고을에 새로 왔어요. 새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리라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뭐 저기 고을 사람들이죠. 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내가 종을 한 번 치면 일어나라. 일어나고 종을 두 번 치면 밭에 나가라. 그리고 이제 종을 세 번 치면 다시 들어와서 아침밥을 해 먹고 종을 네 번 치면 이렇게 하고 종을 다섯 번 치면 이렇게 하고 종을 여섯 번 치면 이렇게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 저희 그 고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말에 따라서 365일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으로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종 하루 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이래가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첫날 지날 때는 뭐, 이제 다들 따라 하는데, 이 사람마다 다 패턴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쉬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다른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들에 나가서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하다 보면은 더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이거를 고을의 현감이 이 고을 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에서 어, 고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 어떤 사람은 밤에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종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따르지 않자니, 따르자니, 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은 이제 안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종수각탁타전에 보면 나무를 심듯이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 이야기 나옵니다. 나무를 심는 거는 나무에 있으면 나무 처음 심을 때는 뭡니까? 웅덩이를 깊이 파서 원래 흙이 나무가 원래 자라던 그때의 흙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고 나무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펴주고 그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뒤에는 지 혼자 나무 혼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나무 스스로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나무가 잘 자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너무나 많은 규칙들로서 백성들을 얽매이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자, 이 노인의 노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노래. 이게 아이들의 노래거든요. 아이들의 노래와 노인의 노래가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봐 증민 막비 이거 부지불식 순재지 칙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은 임금님의 지극함이 아님이 없다. 그런데 뭡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임금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편안하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 속에서 태평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밭을 갈아서 먹으니 뭡니까? 임금의 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있잖아요. 강구가무와 이 격양가는, 태평성대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평성대의 노래. 태평성대의 노래.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을 리더는 군자라고 하는 이 리더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춘추시대 계급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후작, 남작, 공작, 백작, 자작 이런 거 있죠, 그죠? 후남, 공백, 자. 자, 여기 이제 요겁니다. 이제 5등작, 이 후남, 공백, 자자 이렇게 되고 내작이 경대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에는 잘 뭐 제후급들은 뭐 차치하고
자, 공경, 대부, 그 다음에 선비. 요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죠. 자, 경대부, 이제 공경대부, 이제 관리를 지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대부와, 그 다음에 벼슬로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 선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계급적 구조가 경이 있고 대부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귀족 그룹이죠. 그리고 이 대부는 관리 그룹, 관직 그룹. 요거는 산은 뭡니까? 바로 이제 벼슬로 나아가지 아니한 그런 선비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과 관리와 관리로 나아가기 직전의 사람, 요거를 이제 경대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경대부사입니다. 이런 이 개념은 바로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하면 춘추시대에 들어와서 요 개념이 확립이 됩니다. 춘추시대요. 춘추시대라고 한다면 뭡니까? 공자가 활동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께서 활동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요 때가 바로 이 공자께서 춘추를 지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자께서 활동하던 시절을 춘추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맹자께서 활동하던 시절, 맹자가 활동하던 시절을 바로 이 전국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사 아래에 평민과 노비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분은 세습이 된다. 세습이 된다. 근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는 뭡니까? 세습 군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위,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뭐 대단한 모습이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 당시에는 거주 지역이 국과 국인, 야인, 뭐 이렇게 국이죠. 나라 국자를 써서 국과 야라고 하는 들야자, 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국은 정치 군사적 중심지인 성시, 성 안에 시이며 그 안에 지배 귀족, 국인이라 불리는 하급 귀족과 평민, 그리고 귀족의 노예, 그 다음에 수공인, 상인이 거주했다. 그래서 이 국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업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인이라고 하고, 노인이라고 하고, 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배계층을 의미한다. 야의 거주인은 야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에 종사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에 거처하는 사람과 성 밖에 이렇게 거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 안에 거처하는 사람을 나라 국자 해서 이 국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성입니다. 이 성인데, 이 성 밖에 거처하는 사람을 야인이라고 해서 불렸다. 그래서 국과 야로 구분해서 불렸다. 여기 보면 안에 있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 인자를 붙여주고 요 밖에 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민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계급의 사람들을 인입니다. 인이 들어간 사람을 지배계급이라고 하고, 민이 들어간 사람을 피지배계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성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지배계층이죠. 피지배계층이고,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배계층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리는 사람, 부리는 어떤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사람, 이렇게 인이라고 했고, 민, 이렇게 한다면 피지배계층. 자, 사에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우리 계급 보면,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군대에 가면, 하사, 그 준장교 해서 하사, 그 다음에 중사, 상사, 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준장교 그룹에서 최고의 사람을 뭐라 합니까? 원사라고 하죠. 원사. 그래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해서 위, 이제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그룹에서 자, 요 준장교 그룹에서 최고의 부분을 원사라고 하는 거. 요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요게 바로 언제요? 이제 춘추 시대 때부터 여기 불려지던 사를 두고 이야기했던 계급이다. 자, 주인은 군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군자는 제상지인냐? 예. 군자는 민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는 제상지인,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자, 윗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야인과 군자. 자, 자왈 선진어 예약 야인야 후진어 예약 군자야 여용지 오종 선진야 해서 선진편 1편에 이제 했습니다. 선진은 선배 거죠. 선배의 예약은 야인과 같고 후배의 예약은 군자와 같다. 나는 용지, 나는 그것을 쓰는데, 그죠? 어, 그것을 쓰는 것과 같다면, 나는 따르겠다. 누구의? 선배의, 그, 예약을 따르겠다. 선배의 예약을 따르겠다. 조금은 거칠지만 인간미가 있는 그런 야인의 예약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족적인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좀, 예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뭐 쪼개듯이 그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은 거칠지만 인간다움,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어떤 그 예학을 추구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공자의 생각입니다. 자, 문질, 득이, 문과 기질. 자, 요 부분은 다른 때에 자, 문질, 빈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